안녕하세요. 농학과 신편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2학기 농학과 신편입생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교 김그리나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링크를 통하여 재시청 가능하십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안내 자료들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을 홈페이지 페이지 하단에 있는 OT 관련 문의사항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 질문을 취합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농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농학과 교수님들의 환영 인사와 담당 교과목 소개, 학과 소개, 학사 안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농학과 학과장님께 환영사와 학과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학과 학과장님이신 고한종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농학과 신편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고한종 교수입니다. 우선 이 농학과의 신편입생으로 우리 농학과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오리엔테이션이 원래대로 했으면은 지역대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목 소개라든지 학과의 소개들을 면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아쉽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농학과의 우리 교수님들 소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업을 해나가는 학사 일정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힘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튜터링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업과 우리 농학과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농학과의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학과에는 총 7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학교 일들을 많이 하시고 있어가지고 3분의 교수님들은 참석을 못하고 나머지 4분의 교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우리 자랑스러운 농학과의 교수님은 유순호 교수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총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많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시고요. 유순호 교수님은 담당 교과목으로 자원식물학, 친환경 농업, 그다음에 식용작물학에 대한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출석 수업 때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과목에서 온라인에서 유순호 교수님의 좋은 강의를 학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수님은 장종수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장종수 교수님은 동물에 대한 전공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프라임 칼리지 학장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담당 교과목은 축산과 관련된 여러 교과목들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가축 사양학이라든지 영양학 같은 축산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과목들을 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한상준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한상준 교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강원지역대학 학장님의 또 역할을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담당 교과목은 생물과학, 유전학 같은 농업의 기초적인 교과목뿐만 아니라 식용작물학, 재배식물 육종학 같은 식물 전공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본적인 교과목들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최은영 교수님은요. 이 원예 전공을 하셨고요. 특히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그러한 연구와 강의들을 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예 작물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토양학 같은 그러한 교과목들을 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데요. 저는 동물 축산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산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농업에 대한 전공 교과목들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생화학이라든지 환경학 같은 그러한 교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교수님이신데요. 김태성 교수님은 식물, 생리 같은 그런 그 작물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전공하셨고, 담당 교과목으로는 원예학, 재배식물 생리학, 또 원예작물학 2 같은 교과목들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애 교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우리 농학과의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학 원론 또 재배학 원론 같은 총장님이 지금 현재 그 유순호 교수님이 총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학내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출석 수업이라든지 다른 기타적인 측면에서 박영희 교수님께서 같이 협력을 해서 교과목을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농학과에 현재 개설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그러한 커리큘럼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나의 도표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든 혹은 또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든 각각의 큰 그러한 축에 대한 전공 교과목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공을 하기 위한 농업의 기초적인 지식, 생물 통계학이라든지 생화학과 같은 그러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을 함으로 하여금 3, 4학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농학에 대한 교과목들을 학습하실 때 단순한 암기가 아닌 그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앞서 살펴봤던 그 농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담당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최은영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3학년 2학기 교과목인 생활원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생활원예는 우리가 이제 원예 작물학하고는 다르게 좀 더 그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 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원예 활동인데요. 생활원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원예학을 기초로 한 식물에 대한 기초 이론도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생활원예를 소개하고 있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주요 내용과 담당 교수를 소개하면요. 1강에서 3강은 생활원예의 정의, 또 원예식물의 분류와 형태와 구조, 주로 이제 원예학을 기초로 한 그러한 식물의 기초적인 부분을 1강에서 3강에서 공부를 하고요. 4, 5강에서는 주영규 교수님의 잔디 종류, 특성, 조성과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6, 7강에는 이종석 교수님의 난과 식물의 특성, 분류, 번식 기술 및 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8강에서는 박건우 교수님의 허브 분류, 번식, 재배 기술 및 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9강에서는 홍은기 교수님의 화훼 장식 도구와 소재, 디자인과 요소, 기본 형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10강에서 11강은 이용봉 교수님의 간이 수경 재배 장치 구성, 종류, 영양액의 조성과 관리 및 실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12강에서는 다시 도시원예의 정의와 실내외 도시원예를 제가 강의를 하고요. 13강에서는 가정채소 재배 형태, 계획과 설계, 재배와 관리, 수확과 저장에 대해서 박건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14강에서 15강은 문원 교수님께서 가정가수, 블루베리 품종, 재배관리, 수확과 저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을 다 모셔서 각 분야의 아주 최고의 그런 그 좋은 강의를 같이 담은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저희가 공부하실 때 참고가 되는 이제 원예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1학년 1학기의 교과목인데요. 원예학과 함께 공부를 하면 기초가 되고 또 강의는 멀티미디어 15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미디어 강의를 들으시면
교재만 공부하시는 것보다 전국에 그 정말 유명하신 교수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강의를 시청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요. 강의, 교재, 워크북에서 출제가 다 됩니다. 자, 두 번째로 3학년 2학기 교과목인 토양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과목은요,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져 있는데, 제1부는 토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제2부는 비료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부의 토양학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본 특성들을 학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특성들이 식물 생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하고, 또 토양이 얼만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지 이런 이치를 터득하는 거에 대해서 제1부에서 공부를 합니다. 제2부에서는 그 비료학인데요. 비료학에서는 작물의 생산량을 증가하는 토양의 비옥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런 데 필요한 이제 식물 필수 무기 양분의 종류와 흡수 및 동화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비료 성분의 분류와 성질, 토양중 변동, 시용법, 또 시험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담당 교수는 이제 김교윤 교수님과 현한한 교수님, 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저희 교과서와 함께 향문사에서 출판된 토양학을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고요. 멀티미디어 강의도 15회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토양학 분야에서 그 토양비료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강의를 적극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학과 교수 김태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과목은 2학년 2학기 과목인 재배식물 생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020년도에 재배식물 생리학을 다시 녹화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 중에 굉장히 핵심되는 부분만 추려봤습니다. 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강의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의 주된 생리 현상을 학습하는 것이 재배식물 생리학의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아라비도프시스라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농학 작물인 원예 작물, 그리고 농작물이 나와 있습니다. 재배식물 생리학의 모든 교과서의 내용은 이러한 모델 식물인 이런 아라비도프시스와 같은 모델 식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지식과 연구 결과지만, 우리가 두 번째에 나왔듯이 원예 작물 및 식용 작물의 생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데 활용하는 그러한 예비 지식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소하시지만 우리 재배식물 생리학에 나와 있는 강의 내용을 잘 공부하시면 이제 3, 4학년 때 배우실 식용작물학 그리고 원예작물학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의의 구성과 그리고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강의는 아까 최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 교재를 사용합니다. 재배식물 생리학, 문헌 유독증 공저한 그 교과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부교재가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대한 출처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학습 유의사항, 아까 최은영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교과서의 개편 주기는 강의 개편 주기보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강의가 개편될 때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강의를 적극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강의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 그 슬라이드가 빠졌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재배식물 생리학은 2학년 2학기의 과목으로서
3, 4학년의 다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우는 생물과학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초 과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해학, 생물과학 등과 같은 기초 과목을 선수 과목으로 들으셔야지 재배식물 생리학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실 때 그 점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그 재배학 원론을 함께 공부할 박영희입니다. 교재를 소개해 드리자면 그 우리 대학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발행한 그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행한 류순호, 김관수, 우선영 공저인 재배학 원론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네. 이거 어떻게? 이걸 눌러야 돼요. 재배란 식물을 기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식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발화하고 생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많은 야생식물 중에서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식물에 한정해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배하는 식물을 재배식물 또는 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재배를 하는 목적은 야생에서 수확을 하는 것보다 재배를 하게 되면 수량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성과 재배 환경, 재배 기술이 균형을 이룰 때 다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다수확을 했다 하더라도 수확 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배학 원론에서는 수확 후 관리까지 다루게 됩니다. 강의는 4부로 나누어져 있고 1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재배식물의 기원지가 어디이며 어떤 경로로 전파되었는지, 또 분화 과정을 통해서 품종이 만들어지고 그 품종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2부에서는 작물의 유전과 육종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과목들은 2학년과 3학년에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부에서는 다양한 재배 환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토양 환경이라든지 수분 환경, 대기 환경, 온도 환경, 광 환경, 상적 발육을 상세히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4부에서는 작부 체계라든지 종묘, 그리고 수확, 품질에 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시험에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기말 시험은 공부하는 기간, 즉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고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재를 정독하시고 강의를 시청하신 다음 방송 강의의 연습 문제라든지 워크북의 연습 문제로 복습을 하신다면 그다지 기말 시험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간혹 기말 시험이 임박해져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말 시험이 임박해진 상태에서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워크북만으로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과락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짜셔서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학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계획을 잘 짜서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하신다면 기말 시험이 두렵지 않고 정말 즐거운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재배학 원론의 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한정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교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입니다. 축산학이라는 교과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축산이라고 하는 동물성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게 생산되는 그러한 축산업을 위한 기술과 이해를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물과 관련된 그러한 다양한 교과목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한 학습에 앞서서 축산학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출판문화에서 발간된 축산학이라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전체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와 웹 강의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이라든지 또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혹은 또 풀이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만점은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목을 이수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농축산식품 이용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농학과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그 전공, 작물이든 가축이든 소위 말하는 농업 생산물들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공에 대한 학습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하기 위한 식품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한 내용들을 학습해 보는 게 이 농축산식품 이용학의 교과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그러한 농축산식품의 그러한 특성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해보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식품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을 해보겠고요. 2부에서는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농업 혹은 또 동물성 그런 식품 원료들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한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공식품으로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학습을 해보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에서 발간된 농축산식품 미용학이라고 하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되겠고요.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서 살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웹 강의와 교재를 여러분들이 병행한다면 기말고사도 큰 어려움 없이 연습 문제 수준에서 출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교과목이 있습니다만 오늘 부득이하게 학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참석을 못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웹 강의를 보시면 교과목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것들로 교과목의 특성과 학습에 대한 내용 또 주안점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별 교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교과목에 대한 OT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려움 없이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학과의 교과목과 또 담당 교수님들의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오리엔테이션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신편입생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저 어려운 교과목들 상당히 다양한 전공에 대한 교과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러한 걱정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나가고 또 농학과에서 다양한 교과목과 전공에 대한 실습 또 이론들을 같이 병행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이 농학과에 상당히 다양하고 어려운 교과목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이전에 농업을 바라봤던 또 농학을 바라봤던 그러한 시각들이 훨씬 커지고 여러분들도 농업에 대한 상당한 응용력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배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선배, 우리 농학과를 졸업한 대다수의 동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새로운 교과목 또 커리큘럼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교과목을 또 새롭게 개편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또 이후 시간에 우리 농학과의 또 다른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조교 선생님 또 튜터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농학과를 선택하시고 학습하시는 것들이 참으로 잘된 선택이었고 후회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모두가 이 시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학과장 인사와 더불어서 교과목에 대한 소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담당하시는 과목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학과의 조교들이 학사 안내와 학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를 함께 해주실 학과 조교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농학과 학과 사무실에는 4명의 조교가 학사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과 강의, 교재관리, 대학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진 선생님입니다. 과제와 각종 시험, 성적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구자은 선생님입니다. 출석 수업과 수강관리, 현장 실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선필 선생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입학과 졸업, 튜터 관리, 실험 실습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그리나입니다. 오늘 대표로 참석해 주신 튜터 선생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우님들을 도와주실 윤영복 튜터 선생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입학 첫 학기에 튜터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튜터 선생님이 도움을 주실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옥 튜터 선생님입니다. 농학 원론, 원예학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며 전 지역의 1학년 학우님들과 1학년 학우님들께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2학년과 3학년은 두 분의 튜터 선생님이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배식물 생리학과 생물통계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윤영복 튜터 선생님입니다. 담당 지역은 화면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윤영복 튜터 선생님과 함께 2, 3학년을 담당하고 계신 이나겸 선생님입니다. 똑같은 과목 담당하고 계시고요. 담당 지역은 화면과 같습니다. 튜터 선생님들이 어떤 도움을 주실지 어떻게 도움받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튜터와 관련된 안내는 이따가 학사 안내 후반에 튜터 선생님을 모시고 직접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교과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농학과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농학, 작물, 원예, 축산, 농촌 경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분별 관련 교과목은 표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의 교과 정보와 윤호 캠퍼스의 과목별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과와 관련된 취득 가능 자격증들입니다. 이 내용은 1학년 신입생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의 입학 학년이나 자격증별로 응시 자격이나 조건이 다르니까 자격증 취득 계획이 있는 학우님께서는 꼭 해당 주관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홈페이지 이용 방법과 학사 안내, 학점 안내, 강의 수강 방법 등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대 학생이 되셨으니 학교 홈페이지는 필수적으로 자주 들어오셔야 할 텐데요.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자료나 주요 정보들은 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로그인을 하면 바로 열리는 맞춤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홈페이지 이용 안내는 홈페이지 사용 가이드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학사와 시험 성적과 관련된 중요한 공지들이 시기에 맞춰 계속 업데이트되니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학, 졸업증명서 같은 각종 증명서 발급부터 학과나 학교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상담 페이지 등이 이 초록색 상자에도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링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튜터 선생님이나 멘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도 이곳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학습 안내는 마지막 동그라미에 있는 대학생활 길라잡이에 잘 안내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보시면 학교 생활에 대한 파악을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들에도 해당 정보들이 있으니 도서관이나 교재 구입 같은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 정보 페이지는 본인의 학생 정보 개인 계정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메인에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내 계정으로 보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맞춤 정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학과와 지역대학 버튼을 통해 학과 홈페이지나 소속 지역대학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우리 농학과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방금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지사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학과의 주요 공지는 모두 여기에 안내되니까 학과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광장의 학생활동 소개를 보시면 학생회와 스터디 모임에 대한 연락처와 홈페이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선배님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다른 학우님들과 함께 학습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로그인하면 바로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맞춤 정보 페이지입니다. 먼저 내 학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학번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제 작성이나 시험 볼 때 꼭 기입해야 하니까 학번을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튜터 선생님이나 멘토의 도움도 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 이름을 클릭하시면 교과목 페이지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시험, 기출문제, 학습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유노 캠퍼스와 성적 조회, 수업과 시험 정보가 안내되어 있는 링크도 이곳에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말씀드린 공지사항을 여기 맞춤 정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 지역대학 공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더 편리하게 여러 공지를 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과에는 학년, 학기별로 다음과 같은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과목별로 중간평가 유형이 출석인지 과제물인지까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과목들을 수강할지 계획하신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편되는 강의와 교재 내역입니다. 강의와 교재는 개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꼭 강의와 교재의 내용이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습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과정과 이수학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과목은 3학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매 학기마다 6과목씩 취득이 가능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140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몇 학년으로 입학했는지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다르니 본인의 필요 학점을 확인하시고 학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보시고 수강 신청을 변경하고 싶은 학우님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수강 신청 변경 방법과 어떻게 강의를 수강하실지 이호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어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선생님께서는 개설 교과목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이호진 선생님의 안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우님 안녕하세요. 수강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조교 이호진입니다.
수강 신청 변경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에 학사정보 메뉴에서 지금 수강, 그다음에 수강 신청 변경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수강 신청 변경을 하실 수 있는데, 먼저 기존에 수강 신청되어 있는 과목을 취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강 가능 교과목들을 조회를 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강 신청 완료 버튼, 완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신편 입생분들께 수강 신청 관련 공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신편 입생 최종 수강 신청 및 변경 기간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8월 26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저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TV,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강의 등 첨단 교육 환경을 갖춘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대학생활 학습 안내 메뉴에서 자세한 학습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의 수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나의 정보 메뉴에서 학습하기를 누르셔서 본인의 수강 과목 리스트에서 원하는 과목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노 캠퍼스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도 수강 교과목 확인 및 강의 수강, 그다음에 진도율, 총 학습 시간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수강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학습하실 수 있고, 학습을 마친 이후에는 학습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학습이 종료됩니다. 강의 목록에서는 수업이나 강의 홈으로도 이동하실 수가 있고, 수업이나 시험 관련된 강의록, 기출문제, 정답표 등 다양한 학습 자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강의를 수강하실 때에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유노 캠퍼스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주소창에 ucmpus knou.ac.kr 입력하셔서 접속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모바일 강의 보기는 유노 캠퍼스 마이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본인의 수강 강의 과목 중에서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 목록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강의 목록이 열리면 그렇게 해서 수강을 하셔서 학습을 하시고 그 학습을 마친 후에 학습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호진 선생님께서 학습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학우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역시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일 텐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제와 각종 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구자은 선생님 모시고 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우님. 저는 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자은 조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험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험 정보를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맞춤 정보로 들어오신 후 나의 정보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왼쪽 하단에 관련 메뉴가 나열됩니다. 여기서 나의 학습 종합 정보로 들어가시면 수업 시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수업 일정, 중간 평가, 유형과 일정, 기말 시험 평가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과 유형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시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평가 유형별 학점 취득 방법입니다. 한 과목에 대한 학점 취득은 중간평가 30점, 기말평가 70점, 총 100점 만점으로 교과목별 성적이 D0, 즉 60점 이상일 때 취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원격교육대학의 이해 1학점 교과목을 제외하고 농학과에 개설된 교양과 전공 과목은 모두 3학점입니다. 여기서 중간평가 유형은 과제물과 출석 수업으로 나뉩니다. 중간평가 유형은 교과목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기말시험은 고사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객관식 문항으로 치러지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시 학교 공지사항에 수업시험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간평가 유형 중 과제물 평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과제물 작성하시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 시험 성적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공지사항에 과제물 작성 방법, 과제명, 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이 자세하게 공지되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제물 공지를 확인하시어 과제명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과제물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 과목마다 과제물 작성 지시사항이 명시되니 참고하시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물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기한 내에 온라인 제출하시고 제대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종종 학과 메일이나 교수님 메일로 직접 과제물을 제출하시는 학우님들이 계신데요. 메일로 보내주신 과제는 평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수업시험, 온라인 과제 또는 수업시험 정보, 나의 학습 종합정보, 과제물 제출로 온라인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과제물 제출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맞춤 정보에 들어오셔서 학사 정보를 누르시면 온라인 과제물 제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제물을 제출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과제명은 제출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예시로 과제물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물은 공통형, 지정형 또는 선택형 등 과목마다 다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정형의 대표적인 예로 학번 뒷자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우님의 학번 마지막 번호를 보시면 됩니다. 0, 2, 4, 6, 8번은 짝수, 1, 3, 5, 7, 9번은 홀수입니다. 짝수번이신데 홀수번 과제물을 작성하시게 되면 올바른 과제물 유형이 아니므로 채점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과제물을 확인하실 때 본인에게 해당하는 올바른 유형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학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학번의 맨 앞자리 4자리는 학우님의 입학 연도를 나타냅니다. 30일은 학과 고유 번호로 농학과이신 분들은 모두 31번입니다. 막대기 뒤 첫 번째 자리는 학우님의 입학 또는 편입학년을 나타냅니다. 1학년으로 입학하셨을 경우는 1,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하셨을 경우에는 각각 2, 3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번의 맨 마지막 번호는 학우님의 과제물의 유형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학번은 상담이나 시험 보실 때 필수적인 부분이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시험으로 돌아와서 학우님께서 제출하실 과제명과 학년, 유형 등을 확인하시고 과제물 제출 버튼을 통하여 제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과제물 등록 후 제출 일시와 접수 번호 등을 확인해 주시고 제출된 과제가 올바른 과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과제물 제출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많은 분들이 과제물을 열심히 작성하여 제출하셨음에도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학우님이신데 재소자용 과제물을 제출하셨을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짝수번인데 홀수번 과제를 작성하셨거나 A형인데 B형을 작성하셨을 경우 타 과목 과제를 제출하셨을 경우 등은 평가를 받지 못하시므로 꼭 올바른 과제 유형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암호 설정이 걸려있는 경우도 열람 불가로 채점이 불가능하니 암호는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과목은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로 나뉘어집니다. 중간평가는 교과목마다 과제물 또는 출석 수업으로 진행되고 기말평가는 학기 말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난 1학기 기말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 온라인 과제로 변경되었었으므로 시험 관련해서는 학교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절 수업입니다. 계절 수업은 학예, 동계로 이루어지고 이전 학기 교과목을 대상으로 치러집니다. 즉 학예는 2학기, 동계는 1학기 과목을 시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 수업의 경우 새로운 교과목에 대한 학점 취득이 아닌 성적 향상, F학점에 대한 학점 취득을 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중 향상된 성적만 전체 성적에 반영됩니다. 계절 수업은 학기 중에 신청을 받아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아닌 일부 과목이 선택적으로 개설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시험 방식은 이번 연도 1학기부터 문제은행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40에서 50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구정은 선생님께서 평가와 관련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출석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수업 방법과 대학 생활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출석 수업과 수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유선필 선생님 모시고 안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석 수업 안내를 맡은 조교 유선필입니다. 출석 수업의 경우 출석 수업은 원격 교육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리고 교수와 학생, 학생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원래는 지역대학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학기는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원격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학기당 열리는 출석 수업 과목 수는 이번 학기는 전학년 2과목 이내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한 과목당 3시간인데요. 원래는 한 과목당 6시간입니다. 수업 일수는 2에서 3일간으로 지역대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 일정은 지역대학별로 출석 수업 시작 약 7일에서 10일 전에 편성이 되고 지역대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수업 평가는 전체 성적의 30%로 반영이 됩니다. 나머지 70%는 기말고사 성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은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시험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미 출석 수업 시험에 응시하신 경우에는 출석 수업 대체 시험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출석 대체 시험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체 시험은 객관식 15문항 15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대체 과제물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석 수업 대체 시험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정보를 누르시고 나의 학습 종합 정보를 누르시면 이러한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강 교과목 정보에서는 시험 장소와 수업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면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하시게 되면 아래에 출석 수업 항목에서 변경된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출석 수업 유형 변경이란 버튼이 있는데요. 출석 수업 유형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출석 수업 유형을 변경하실 수 있고, 아래에 대체 시험에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학기 출석 수업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9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학기 과제물 접수는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고요. 동계 계절 수업 수강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입니다. 동계 계절 수업 등록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이고요.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은 11월 29일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 1학년, 2학년 기말 시험은 12월 6일, 3학년, 4학년 기말 시험은 12월 13일에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계 계절 수업 강의는 12월 21일부터 1월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 대학은 학습 지원을 위해 튜터링 및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튜터링 제도에 대해서 튜터이신 윤영보 튜터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 튜터를 맡은 윤영복입니다. 튜터 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터 제도의 목적은 새롭게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서 입학생분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우리 대학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튜터를 맡고 있는 튜터분들은 이미
방송통신대학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처음 입학한 분들의 겪는 학과 생활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학과 생활을 하면서 겪는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튜터 지도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입생 분들의 학교 적응과 학업에 대한 보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둘째,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학교 중요 상황 안내임, 셋째, 학교 과제물 작성과 기말 시험 등에 대한 참고 자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생활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자료를 사이트를 통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학생분들은 자주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요한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생분들이 과제물의 작성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튜터 지도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튜터 사이트 접속 방법은 먼저 학교 홈페이지를 로그인한 후에 왼쪽 상단에 나의 정보 아래에 있는 튜터 지도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인 튜터 지도 사이트로 이동되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접속한 후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중간부에 있는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상단부에 있는 탭들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튜터 지도 사이트는 신입생분들을 위하여 방송대학교에서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고 자주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학교의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학사 일정을 확인하시고 중요한 학사 일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이트 접속을 마칠 때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튜터 지도 접속 종료를 꼭 클릭한 후에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튜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학습 지원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대학은 원격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격 교육연구소에서 교수 학습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수 학습 지원이란 다양한 방송대 학습 사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러닝 팁스, 베스트 학습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대 원격 교육연구소에 들어가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속 기관을 클릭하시고 원격 교육연구소를 클릭하신 이후에 원격 교육연구소 사이트 오른쪽 상단 교수 학습 지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대인을 위한 컴퓨터 길라잡이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방송대가 처음이라 컴퓨터를 활용하여 교육을 듣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컴퓨터 길라잡이는 홈페이지 오른쪽 밑에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컴퓨터 길라잡이라고 쓰시고 검색하신 이후에 1강에서 5강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대학은 장학금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인류형 국가장학금,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다자녀 장학금, 고교 졸업자로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에게 제공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고졸 학습자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내 장학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실 수 있는 나눔장학금, 만 24세 이하인 학생이 지원하실 수 있는 청년장학금,
만 70세 이상이 지원하실 수 있는 실버 장학금, 장애인이 지원하실 수 있는 첨단 곰돌이 장학금, 성적 우수자에게 제공되는 성적 우수 장학금, 외국인, 귀화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글로벌 장학금,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교육보호 장학금, 방송대 졸업생이 다시 입학을 했을 때 제공되는 재학업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대에서 제공되는 학생 복지로는 장애 학생 학습 지원, 학생 병무, 장학자금 대출,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으로는 학생회, 동아리, MT 등이 있는데요.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로 학생과 대학 간의 공식적인 의사 전달의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시기 힘드시거나 시험 준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스터디 모임에 가입하시면 다 같이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T는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입니다. 학생 자치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저희 농학과 홈페이지인데요. 농학과 홈페이지 우측에 뜨는 농학과 학생활동 소개 배너를 통해서 학과 학생회 또는 스터디 모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송대에서는 학생통합서비스센터, 건강상담서비스, 장애학생 지원센터, 도서관, 진로심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본부 행정부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부과정 입학상담은 입학학적과, 대학원 과정 입학상담은 대학원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학생증, 증명발급 등은 학생통합서비스센터, 휴학, 재입학, 학적관리, 졸업, 복수전공은 입학학적과 또는 지역대학에 문의하시면 되고 등록금 관련은 재정지원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석수업은 출석수업, 수강신청, 계절수업, 각종 시험 성적은 학사운영과에 문의하시면 되고 장학, 병역, 포상, 징계, 봉사활동 학점 인정은 학생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재 구입 및 학보 구독은 출판문화원, 방송 강의는 디지털 미디어 센터, 학교 도서관 이용은 중앙도서관에 문의하시면 되고 학교 홈페이지 전산 시스템 장애는 교육정보화본부, 학점 인정 과목 수강, 평생교육과정 등은 프라임 컬리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비스 및 상담은 가까운 지역대학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네, 유선필 선생님께서 대학생활 도움받는 방법까지 다 안내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학사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안내드린 내용들과 영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유튜브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링크를 통하여 재시청 가능하십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시는 동안 남겨주셨던 질문들은 저희가 잘 취합해서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학년도 2학기 농학과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신입생 여러분 감사합니다.